지역 정부와 학교가 마련하는 건강교육의 대상은 학부모에게로 확대되고 있다. 이 학교 강당에선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민속무용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방과 후 운동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배운 것이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초청한 이유는 이 다음 시간이다. 150칼로리라고요? 가장 열량이 높은 이 주스는 200칼로리입니다. 한 병 다 마시면 200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지방 고열량 음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미국인들 역시 식품 영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부족하다. 그만큼 지역 정부의 지원으로 학교에서 열리는 영양교육 시간은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동시에 간단한 저녁 식사도 마련되는데 건강한 식단을 소개하고 조리법을 알려준다.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해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다. 여기에 오면서 제 딸이 3kg 줄었는데 내일쯤 다시 재보려고요. 저도 5kg이나 줄었고요. 정말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아이들뿐만 아니고 가족 전체의 식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초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교육시키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서는 걷기 수업이 진행됐다. 이 강좌를 통해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은 엄마들은 집에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다. 정부와 학교 그리고 부모가 모두 모인 자리. 그곳에선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고민과 노력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탄산음료는 못 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위원회가 탄산음료의 교내 판매 제한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5개의 음료 자판기에 비치된 20여 종의 음료 가운데 7종이 탄산음료입니다. 자판기로 팔리는 탄산음료 비중이 교내 판매량의 57%로 매점 판매량 43%보다 많았습니다. 올해 3월 청소년위원회는 탄산음료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우선 교육부에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 금지를 권고했죠. 청소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약 90%의 학교에서 자판기를 통해서 탄산음료를 팔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 역시 56%나 됐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흔히 물처럼 마시는 사이다나 콜라 한 캔 속에 설탕이 약 30g, 각설탕으로 치자면 9개나 들어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 성분은 전혀 없이 식품 첨가물로만 맛과 향을 냈기 때문에 비만뿐 아니라 골다공증이나 충치 같은 또 다른 질병을 일으키거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과자와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진 아이의 입맛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따라서 소화비만 해결을 위해선 가정과 학교 모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딱 한 개만, 이거만. 요 딱 한 개만. 요 딱 한 개만. 먹지 마라. 식탁 위의 전쟁에서 지는 쪽은 늘 엄마다. 김치를 왜 안 먹어요? 햄만 먹을 뿐 김치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동빈이. 편식이 많이 심하거든요. 누구 탓할 수도 없는 게 제가 좀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3년 전 겨울부터 쪄갖고 그 한 달 사이에 몸무게가 확 불었었거든요. 앉아봐봐, 몇 겹살 접시나. 엄마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한 동빈이 때문에 걱정이지만 동빈이는 엄마 말이라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고집이 생기고 엄마와의 싸움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오, 찌찌까지. 엄마,
밥 대신 동빈이가 먹는 건 라면이나 과자, 그리고 치킨. 특히 바삭한 치킨은 동빈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또 먹어? 금방 라면 한 개 다 먹고 또 먹냐? 배도 안 부른가 봐. 밥을 먹어야지 맨날 그런 것만 먹고 있어. 치킨이 없는 날이면 동빈이는 화를 내며 방에서 나오질 않거나 울고 만다. 그러다 보니 매번 사주고 야단을 치는 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엄마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또 막 못 먹게 하면 그 스트레스로 그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으면서도 더 찌는 거, 부어서 그런지 더 찌는 것 같더라고. 옷도 입혀보면 그렇고 몸무게도 재보면 한 1, 2kg 더 늘어나 있고. 반면 운동을 싫어한다는 찬우는 합기도 학원에만 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인 찬우가 가장 싫어하는 건 윗몸 일으키기. 그런데 합기도 학원에만 오면 윗몸 일으키기를 50개나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몸이 무거워지면서 운동을 싫어하는 찬우를 가르치기 위해 엄마는 매일같이 체중을 재고 잔소리를 해보지만 효과는 없다. 더 늘었다? 46kg나 되네? 너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걱정이 되는 엄마는 TV도 컴퓨터도 못 켜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움직이지 않을 방법만을 찾아 늘 누워있는 찬우다. 신경도 안 쓰네. 집안에서 움직이는 찬우를 보는 건 어렵다. 춥기는 운동하면 안 추워. 막 움직여야지. 몸을 막 움직여야지 안 춥지. 결국 엄마의 잔소리에 못 이겨 마당을 따라 나섰지만 줄넘기를 하는 폼이 영 심통치 않다. 결국 20개도 못하고 주저앉아버린 찬우. 엄만 운동을 시킬 생각에 줄넘기에 훌라후프, 자전거와 킥보드, 심지어 농구대까지 사줬지만 흥미를 보이는 건 늘 순간이다. 아니 근데 애가 너무 운동하면서 힘들어하니까 자꾸 너무 힘들게 시키는 그것도 힘들어요. 애가 좀 따라 해주면 좋겠는데 지도 힘들어서 못하는 거니까 마음이 아프죠.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선 아이들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체중과 체지방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동빈이는 체지방률이 약 30%, 정상 범위를 훨씬 넘긴 상태였다. 찬우 역시 체지방률이 35%로 약 10kg 정도 체중 감량이 필요했다. 특히 CT 촬영 결과 두 아이 모두 복부 지방량이 유난히 많았다. 따라서 병원에선 정확한 생활습관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았다. 동빈이의 경우 식습관에 문제가 있던 만큼 영양교육이 실시됐고, 찬우의 경우엔 운동 상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담 결과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바뀌기 전에 부모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아이에게 다그치다 보면은 실제로 아이가 포기를 하게 되는 상태까지 이를 수가 있고, 실제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거나 실제로 체중 감량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 실패를 하더라도 자꾸 독려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지지를 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떡볶이나 사 먹으러 가자, 동민아. 2주 후 다시 만난 동빈이는 확 달라진 모습이었다. 예전에 같이 많이 사 먹었어요? 떡볶이도? 네. 어쨌든 동민이가 혼자 먹을 때도 더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안 사 먹어요, 동민이가. 식사 시간 역시 평화로워졌다. 콩나물과 두부에 손이 가는 횟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동빈이. 콩을 먹으면 힘이 세진다는 영양사 선생님의 설명 이후 콩은 동빈이가 싫어하는 음식에서 좋아하는 음식으로 변했다.